반갑습니다. 오늘도 밝은 몸 기명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지도자와 쓰레기통. 지도자와 쓰레기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도자의 어떤 수준이나 쓰레기통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는 어떻게 보면은 연관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실제 쓰레기통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하는 역할, 이거로 보면은 지도자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 반대로 지도자는 쓰레기통이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다. 그렇게 보면은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쓰레기통으로 봐가지고 쓰레기통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 보면은 항상 그 구석된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기 있다가 저리 갔다가 막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주변에 지저분한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채우고 자기 속을 비우게 되는 겁니다. 비우고 또 지저분한 것을 또 받아들이고 또 자기 속을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하는 그 일을 쓰레기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쓰레기통은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뭐 쓰지 못할 거, 쓰는 것이 아니라 쓰지 못할 거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는 심성이다. 수용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맛이 있든 맛이 없든 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수용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통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으로 보자면, 그 역할로 보면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는 아주 수용력이 좋은 그런 심성을 가지게 되고, 또 쓰레기통이 그 주변에 지저분한 것을 채우는 거로 해가지고 그 주변을 아주 깨끗하게 하고 있다. 꼭 향으로 소독하는 것과 같이 주변을 아주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것이 쓰레기통이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도자의 어떤 역할로 보자면은, 지도자는 금방 얘기대로 찾아보니까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를 찾아가면은 만날 수 있는 그런 정착된 자다 말이지. 지도자는 자기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자다.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지도자는 이쪽에 갔다가 찾으려고 그러는 거 없고, 뭐 평소 때 있다가도 뭐 필요한 때 찾으니까 없고 이런 것이 아니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또 한 지도자는 그 지도자가 하는 일이 아주 좋은 점을,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 지도자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말이지. 아주 장점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것이 지도자다는 얘기입니다. 한 집안에 갔을 때도, 한 집안에 들어가면은 TV라든가 장롱이라든가 아주 삐까번쩍하고 고급진 번쩍거리는 그런 가재 도구들은 자랑 삼아가지고 탁 버티고 있습니다. 제일 안 보이고 구석인데 숨겨져 있는 제일 구석이 어두운 부분에 두는 것이 쓰레기통과 마찬가지로 지도자도 그런 역할, 자기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친 사람, 그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는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 지도자가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지도자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아들 잘난 걸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아들이 빛나게 만들어줘야 너가 아버지 누구? 이렇게 묻는 것이지. 아버지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아들은 그 아버지 그늘에 묻혀가지고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대단한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자제들이 어떤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지, 자기 이미지를 정립시켜 나가는지,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드는지 우리는 간간히 TV를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던 그들이 겪어야 될 그런 고역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난 자는, 지도자는 자기가 잘났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구석에 있기 때문에 숨겨져가 있고 제자들을 앞세우기 때문에 자식을 앞세우듯이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고 이 지도자는 주변을 소독한다. 미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어떤 지역에 큰 유명한 대단한 능력의 명상가가 그 지역에 사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범죄율이 훨씬 낮다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 논문인지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전에 읽었던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는 주변을 알게 모르게 주변을 소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소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스스로도 아주 여유롭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도 받아들이고 자기 속을 비우고 이러듯이 아주 이것이 자연스럽고 여유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소독하는 것은 향기로움으로서 소독하고 있다. 강제적이고 억압적으로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향기로운 그런 향기로움으로서 우리가 소독하고 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하는 일은 보면 그 지도자가 하는 일을 보면 참 향기로운 일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도자를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또한 복이기도 합니다. 그런 향기로운 것과 함께 할 수 있고 이어서 항상 만날 수 있고 있는 것 때문에 굉장한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하는 역할을 보면은 이 쓰레기통이 하는 역할과 똑같다. 항상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고 주변에 지저분한 거 받아들이고 자기 속을 비우고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는 심성이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하고 똑같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처럼 지도자의 능력하고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정도 같으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쓰레기통과 같은 더럽지만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채워주면 버리게 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와 쓰레기통으로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정보는 잘 쓰이는 가치가 되고 잘 쓸 수 없는 정보는 버린다 말이지. 지도자는 쓸 수 없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많이 쓰면은 많이 쓸수록 중요하게 쓰는 거고 쓸 수 없다면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가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소독하듯이 그 잘못을 알리고 그것을 소독해 가지고 맑게 만들어 나가는 그 사회를 맑고 밝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쓰레기통과 지도자와 쓰레기통이 하는 역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안에 들어가면 삐까번쩍하게 아주 TV도 크고 아주 장롱이 삐까번쩍하고 다른 가재도구들이 질비하고 자랑 삼아가지고 진열해 놓고 지도자는 그렇지 않다. 쓰레기통처럼 그래야만 그가 바른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내다 이러면 지도자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누가 그 제자가 바르게 클 수 있겠느냐 말이지.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히려 그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그 역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대스타처럼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는 자다. 지도하는 거로서 자기 일을 하는 자다. 그래서 쓰레기통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하고 똑같은 겁니다. 온갖 것 더러운 것 다 받아들이고 그래야 주변이 정리가 되지. 또 주변이 소독이 되듯이 아주 깨끗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자의 어떤 자질이나 지도자의 역할이나 또 쓰레기통의 그 역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쓰레기통이라고 발로 툭툭 차고 아무나 더러운 거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고 넣고 무시당하는 그런
쓰레기통이지만은 아주 좋은 대굴 같은 집에도 쓰레기통이 없으면 3일 이상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TV나 장롱 없이는 한 달을 살아가는데도 별 문제 없습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러나 쓰레기통이 없는 것 같으면 그 집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TV나 다른 거는 한 달 이상 지낼 수도 있다. 불편해도. 쓰레기통은 불편해도 없으면 3일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만큼 역할로 보면 중요한 거단 말이지. 지도자도 이 사회나 이 세상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역할은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통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통도 그렇게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겁니다. 쓰레기통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가치를, 그때서야 그 가치를 더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고, 몰랐던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명자를 어두울 명자로 쓰는데, 내 그 숨겨진 쓰레기통에서 갖고 있어가지고 몰랐던 그런 역할을 드러내가지고 알아보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명상이다 말이지. 그래서 쓰레기통에 대해서 명상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참 이상하겠지만은, 쓰레기통이 갖고 있는 이런 역할을 보자면은 이것이 과연 무시할 내용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 간에 아주 허드렛 일이고 험하고 쉽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그 역할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몰랐던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사고의 폭이 점점 깊어지게 되고 폭도 넓어지게 돼서 어떤 한 사물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이는 면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뒷면이라든가 그 존재하는 거라든가 하는 또 존재로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폭넓고 깊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삶의 지혜로운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도자와 쓰레기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쓰레기통을 지도자로 볼 수도 있고, 지도자가 하는 일이 쓰레기통이 하는 역할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쓰레기통이다가 아니라 그 역할로 보자면 아주 고유된 각각의 태어난 그 소명, 그 역할 충실한 소명으로 보자면은 기하고 천하고 없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한다는 것은 그런 가치를 찾아내 가지고 그런 의미를 내 삶의 지혜로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명상이라 그런다. 오늘은 지도자와 쓰레기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